예, 내년 201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 반백년이 지났으니까 한일 간의 역사도 새롭게 써보자 하는 얘기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한일 국가 간 접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간 또는 지역이 앞장서자는 지적들 많이 하시는데 한 발 앞서서 부산 후쿠오카 포럼은 벌써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도시 간 포럼의 산증인이죠. 장제국 동서대 총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행사는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저 옆에서 보기에도. 네, 지난주 금토 그러니까 12, 13 양일 동안 해운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 네. 9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뭐 한 해나 2회 정도 되면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9회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상당히 분위기가 네. 좋았고요. 이번에 테마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부산과 후쿠오카 역할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아무래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상당히 감정이 자극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한 5월 달쯤 해서 부산과 후쿠오카의 언론인들이 참가하는 부산 후쿠오카 언론인 포럼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서로 간의 어떤 기사라든지 네. 보도에 대해서 비교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다 이런 네. 결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차세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학생들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한일 대학생 포럼을 하나 또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 2가지를 제안을 해서 이번에 의장 총괄에 포함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난 포럼 내용 일부를 제가 보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해독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 이런 네. 지적도 하셨던데 네. 그렇다면 내년 5월에 네. 언론인 포럼이 열리면 네.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 9년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한일 간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요동쳤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도 부산 후쿠오카 포럼은 이제 한 해도 걸르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9년 동안의 성과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해 봅니다. 네. 첫째는 일단 우리 부산과 후쿠오카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네.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워졌다 하는 그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 도시들이 서로 자매 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을 움직이는 분들이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된 곳은 부산과 후쿠오카가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 관계도 사실은 이 개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관계가 좋으면 국가 간의 관계, 도시 간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둘째는 이제 우리 부산 후쿠오카 초강력 경제권이라는 이런 구상을 지역의 담론으로 좀 자리 잡게 하는데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앙 집권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서울이나 도쿄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이 상당히 좀 소외되고 네. 인구가 또 많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경을 초월해서 부산하고 후쿠오카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9년 동안 계속해서 주창을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지역 담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포럼을 계기로 해서 시민과 시민과의 어떤 관계도 상당히 활발화시킬 수 있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09년에는 우리가 부산 후쿠오카 우정의 해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또 많은 교류를 했고 행사를 또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감정을 서로 가질 수 있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산시하고 후쿠오카시, 그러니까 시정부 간의 관계도 네. 굉장히 긴밀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시장님들끼리 서로 형아우하는 관계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럼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됐다 이런 의미에서 뭐 나름 성과는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 네, 뭐 이제 뭐 형아우 관계까지 갔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번에 또 부산시장이 바뀌었고 또 주일 대사도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9회째 부산 후쿠오카 포럼은 조금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거는 뭐 도움이 된 겁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까? 이번에 뭐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저희 사실은 뭐 한일 관계가 요새 좀 나빠졌으니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뭐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었고요. 상당히 사이가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부산시장님께서 새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분하고 후쿠오카의 다카시마 시장하고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리도 이 포럼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측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수행원들까지 해서 한 뭐 거의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을 진행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그 일본의 그 주일 대사이신 배쇼 대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신 윤영세 장관께서 또 며칠 전에 또 만나고 해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조금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 포럼이 또 개최가 됐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부산 후쿠오카 간 물리적 거리가 한 200km. 어떻게 보면 서울과 부산보다도 가깝고 도쿄와 후쿠오카보다는 훨씬 가까운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지만은 역시 정치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날카로워진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와중에 경제 협력을 부산 후쿠오카 어떻게 보면 도시 간에서 하자 이런 주장이 상당히 좀 공감대를 얻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사실 요새 뭐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있고 또 우리 현안인 그 정군 위안부 문제, 군대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아베 총리가 상당히 좀 우경화되어가는 그래서 우경화적인 어떤 그 어젠다를 많이 내놓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신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한일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경제적인 면에서도 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요새 우리 부산 시내 나가 보면 그 물론 엔저에 뭐 약간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일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일본 관광객들이 상당히 요새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일본 측에서 그 회원 중에서 한 분이 발제를 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한일 관계가 나빠지니까 자기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정치 지도자들은 빨리 관계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정치 관계가 나빠지면 점점 경제 관계 또 우리 시민들의 인적 교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국 공히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한일 관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챙길 것은 챙기고 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자 이렇게 말로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부산과 후쿠오카 쪽에는 이 양 두 도시가 협력을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실리를 우리가 챙긴다라고 했을 때 부산이든 후쿠오카든 어떤 걸 기대하고 접근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적 교류를 늘림으로써 관광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후쿠오카에서는 요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아주 정말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시아 게이트웨이라는 이런 구상까지 내놓고 아시아의 많은 분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후쿠오카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우리 부산도 이제 천혜의 자원을 가졌으니까 이 외국 분들, 특히 일본 사람들 많이 와서 또 이렇게 관광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물론 후쿠오카 지역은 이 서비스 산업이 중심이 되어 있고, 우리 부산은 또
그 항만이라든지 또는 제조업이라든지 뭐 선박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산업 간에는 좀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쿠오카라는 곳이 이 kyushu의 중심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그 경제인들 중에서 굉장히 파워풀, 아주 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경제 단체가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타 kyushu라든지 다른 어떤 지역과 연계를 할 때도 그 후쿠오카가 부산의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산과 후쿠오카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히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출신의 그 정치인들이 지금 도쿄의 중앙무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부산의 큰 재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 부산하고 후쿠오카의 그 문턱이 좀 낮아지면 네. 그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최근에 좋은 그 성공 사례가 좀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 좀 예를 들어 보면은 네. 그 일본에서 공장에서 그 자동차 부품을 트럭에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이제 그 후쿠오카 항까지 와서 네.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네. 그걸 또 배에 실어서 또 부산항에 도착해서 통관해서 또 그것을 한국 트럭에 실어서 또 이렇게 우리 공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일본 그 트럭에다가 한국 그 번호판과 일본 번호판을 두 개를 다 달아서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그 공장에서 실은 그 부품이 바로 후쿠오카 항에 와서 거기서 바로 그 카페를 타게 돼 있습니다. 트럭에. 네. 그래서 트럭이 또 부산에 도착하면 그 트럭이 계속해서 한국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코스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많이 문턱이 낮아질수록 저는 이 부산과 후쿠오카의 경제 그 협력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초광역 경제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국가 간이 아니고 지자체 간의 이게 두 도시 간 합의만으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않아서 이제 좀 네. 문제인데 이게 그러나 부산 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 이런 어떤 꿈과 비전 같은 것을 하나 우리가 가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국정을 넘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가 관여를 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를 드린다면은 그 부산 사람이 그 후쿠오카에 가서 가게를 하나 열겠다 그러면 그런 어떤 거기에 맞는 그 비자를 또 발급을 받아서 아주 그 심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초광역 경제권이 이루어져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은 부산에 사는 사람은 자유롭게 후쿠오카에 가서 가게를 열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 부산에 사는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 인구들이 많이 주는데 뭐 너무나도 부산에 주민등록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이런 부산 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을 이룸으로써 부산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장점, 메리트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국가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 규제가 어떤 규제가 문제인지 네. 어떤 법이 문제인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은 우리 지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부산 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네. 한번 해보는 것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한일 관계에서 우리 무역은 적자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부산과 일본만을 놓고 보면 부산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 초광역 경제권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도 경제인들이 더 반응을 볼 거 아닙니까? 네. 경제인들만이 따로 모임이라든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부산 그 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 후쿠오카 상공회의소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아주 뭐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네. 또 부산 후쿠오카 비즈니스 CEO 포럼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그 기업인들끼리 교류를 하고 네. 또 그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후쿠오카 포럼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이러한 포럼들이 생기고 또 이런 그 회의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저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제 교류도 좋고 또 이게 정치 문제와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민간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조선통신사 같은 건 아주 좋은 소재인 것 같은데 이 조선통신사를 바라보는 한일 간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요새 한일 관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일과 관계되는 이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누가 더 이익을 보고 누가 네. 손해 보느냐. 네. 이런 손익 계산적인 측면에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당연한 이야기도 봐요. 지금 현재 분위기상. 그렇지만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저는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조선통신사라는 것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한 200년 동안 그 일본을 오간 우리 통신사 행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200년 동안 그 성신교린의 정신을 통해서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 200년 동안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한일 간의 마찰도 전혀 없었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그 긍정적인 네. 기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신교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선통신자가 일본을 지나갈 때 그 지방에 그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될 정도로 네. 이 환영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긍정의 기억 이런 것을 좀 발굴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가 나쁜 것은 과거에 우리 부정적인 기억이 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관계가 안 좋은데 이 긍정적인 기억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한일 관계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나중에 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이 조선통신사 기록유산을 네. 지금 유네스코에다가 등재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간에서 중심으로 네. 해서. 네. 근데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등재 과정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아주 소중한 기록물을 잘 보관하고 네. 그다음에 자손 만대에다가 이걸 갖다 계속해서 물려주려면 이런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의 어떤 등재 본연의 의미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둘째는 이제 아쿠아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에 하나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지방에서 네. 이거는 국제운동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과 또 일본의 지역이 대외 이니시티브를 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으로서부터의 어떤 정보 발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네.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유적이 일본에 대부분 있고 그리고 부산에는 이제 뭐 기념관 정도 그렇게 너무 이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장 총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네스코에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일본에서 대부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쪽에서 좀 보완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록물을 이제 네. 등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통신사가 이제 쓰시마에 도착해서 에도까지 가는 그 과정에 그 조선통신사 행렬을 보면서 현지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네. 아, 조선 사람들은 문화가 이렇고, 그다음 이 문화가 현지 그 문화와 융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변했고, 배울 점은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쭉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이 조선통신사 행렬들이 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 같은 것을 기록을 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 조선에 돌아와서 왕에게도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쪽에도 방대한 지금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일본에서도 뭐 물론 방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유네스코에다가 전부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려내는 작업이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추려내는 작업이 참 어려울 정도로 기록이 많은데 지금 일단은 일본과 한국에서
한 30건에서 한 40건 정도를 추려서 공동으로 등재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네. 뭐 한일 해저 터널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부산 흑국가 포럼에서도 관심을 가진 의제입니까? 아니면 좀 별개로 다루는 겁니까? 그 한일 뭐 터널은 그 우리 포럼에서 별로 이렇게 다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보면은 부산발전연구원이 2010년에 보고서를 하나 냈던데요. 그에 의하면 생산 유발 효과가 해저 터널을 만들었을 경우에 한 54조 원 되고 부가가치가 19조 원에다가 고용 인구가 45만 명 네. 창출된다. 뭐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그런 보고서를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반되게 2011년에 보고서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그 양국에 이게 뭐 저기 비용이 한 100조 들기 때문에 네. 이게 그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낸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지만 아직 이 담론도 상당히 아직 구성이 안 된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실현 불가능한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의제 그런 주제를 또 잡아서 접근하는 거, 뭐 현실적인 또 성과물이 있어야 또 이제 동조하는 분위기,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내년이면 10년인데 어떻습니까? 처음 한 10년 지나면 이런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했던 것과 현재 그 달성도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부산 후쿠오카 포럼은 이제 민간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포럼이고 기본적으로 이 민간의 그 어떤 재헌 기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민간이 이제 그 재헌을 해서 그것이 국민들,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면 참 좋고요. 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시 정부에서도 이걸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포럼의 하나의 그 목적인데 이 국가 차원에서는 그 한일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한일 포럼은 그것도 이제 민간의 어떤 재헌 기구인데 이 한일 포럼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자든지 또는 김포공항과 하네다 공항을 연결하자 이런 것을 민간에서 제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니까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그걸 실시를 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 후쿠오카 포럼도 그런 어떤 많은 좋은 제언을 하는 그것이 이제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이게 오픈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의견을 또 이렇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 통합을 하는데 5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50년 동안의 피와 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부산 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앞으로 50년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여전히 기초를 다지는 단계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은 조선통신사는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이거든요. 네. 근데 부산 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기억을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그 긍정적 기억과 미래의 긍정적 기억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 도시는 부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내일의 역사다 그런 말씀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민간 단체에서 주도하다 보면은 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사례도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로가 있습니까? 일단 실행력이 없으니까요. 네. 저희들이 행정기관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보고서 같은 거 만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또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에는 잔 모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유럽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듯이 우리 부산과 후쿠오카에서도 이 잔 모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학교에 관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마다 이제 취업률 다 걱정입니다. 동서대 취업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뭐 2013년에 이어서 그 졸업생 2,000명에서 3,000명 규모 대학 중에서는 저희들이 그 동남권에서 1등을 2년 연속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에서도 8위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그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뭐 그렇다고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노력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교수님들이 그 우리 평생 그 지도 교수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들어오면 그 학생의 어떤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미리 듣고 그 학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로드맵을 또 짜주고 해서 그쪽을 계속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1교수 5사제라 그래서 한 교수가 5개 회사를 담당하게 되는 이런 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계속해서 그 기술 협력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관계를 좋게 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혁신적인 좀 산학 협력 그 수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클래스 셀링이라 그래서 이 과목을 어떤 기업체에다가 파는 형식의 그런 그 산학 협력 교과목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우리 지역의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의 디자인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디자인 학과의 어떤 클래스에서 네. 같이 공동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는. 그러면 회사에서 그 학생들이 작업을 보면서 이 학생이 정말 우수하구나. 졸업하면은 얘를 이렇게 그 채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참 저는 뭐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마무리 말씀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뭐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말씀으로 대체하고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의 대부분도 전쟁과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지 못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부산과 일본의 경우를 보자면 한국과 또 일본을 보자면은 바른 역사관을 토대로 해서 갈등보다는 협조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파워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